2025년 6월 15일 일요일 현재 시각 오후 1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말치샬레 65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의 말치샬레 진행을 맡은 연병철입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패널들 가몰입으로 인해 부적절한 언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마당 만들 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댓글이 달린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없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유튜브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제가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 썸네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았던데. GPT 쌤 역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부에 하나 알아서 달렸을 건데, 아마. 아마. 네, 64화 일부에 달려있는데, 우리나라 규모 있는 축구버들은 분데스를 잘 안 다루고, 해외 분데스 팟캐스트들은 독일어 비중이 많아서 듣기 어려웠는데,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분데스 팟캐스트는 참 소중하다고 맛잘 보면 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수익이 나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강요는 아니지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빵도 패널 얘기도 해야죠. 네. 패널요? 네. 패널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패널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라이트하신 분이 오시면 조금 저희한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기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오시면 저희 같이 딥한 얘기하면 또 뒷깔나게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고 보니 오늘들은 또 이제 녹음실에서 진행을 안 하고 디코를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근황 얘기할까요? 그쵸. 이유는 일단 저는 알바를 갔다 왔고요. 제가 스텝이죠. 어디 알바를 갔다 오셨나요? 어제는 부천 FC K리그 로드 갔다 왔고 오늘은 화성 FC K리그 로드 갔다 왔는데 오늘은 사람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굿즈들이 남아서 하나 좀 가져왔어요. 부천도 두루마블 키링 그거 하나 불량이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포장 불량이어서 네.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어제는 그러고 보니까 좀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이랜드전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부천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천 팬들이 그렇긴 하겠지. 네. 그래가지고 굿즈도 엄청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마감했어요. 이런 화성이야 창단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으니. 그렇죠.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구려요 그 경기장. 맞긴 하죠. 그냥 알바 끝나고 같이 수원역 가는 3명이서 택시비 뿜빠이에서 나왔거든요. 하긴 좀 화성 구장이 좀 멀긴 하죠. 그래도. 근데 시효할증이 또 붙더라고. 엄연히 이제 다른 도시다 보니까. 이런. 그래도 2만 얼마에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정산은 안 했는데 3명이서 나누면 대충 10,000 얼마 나오지 않을까요?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아무튼. 만 원 안 넘으려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네. 동근이 형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아니 근데 나 금요일날 할 줄 알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 해가지고 좀 뻘쭘해졌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녹음할 줄 알았어 나는. 상윤 씨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드셨다는 거를 나중에 봐서 비보를 듣고 비보를 전해 듣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지. 이게 또 괜찮습니다. 이어서 제 근황을 얘기해 보자면 좀 요새 시험 기간이기는 하거든요. 시험 기간인데 이게 또 요새
이러면 안 되는데 악마의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FM입니까? 네, FM에 빠져버려가지고 아, 또 이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밤에는 FM을 해버리니까 이게 낮에 잠이 와가지고 12시간에 쉽지 않네. 내리 잤습니다. 그때 금요일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자버려서, 이거 녹음을 못하게 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아니, 뭐, 뭐 오늘 괜찮습니다. 하면 되니까. 뭐 오늘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디스코드로 하고 있는 점. 자꾸 내가 진행한다,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저는. 아니, 뭐, 어, 오늘은 프리하게 하면 되니까, 다시. 네. 스튜디오도 아니고. 은근히 진행 욕심이 있어서 제가. 아니, 뭐, 리더 드릴게요. 리더 하실래요? 아니. 됐어요. 리더 깜냥은 아닙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일부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 덕국 뉴스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이적 시장이 닫혔죠? 네. 필러 월드컵 기간은. 근데 이제, 엄연히 이제 이적 시장 기간이긴 하니까, 여름 이적 기간이. 네. 오피셜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르 시청하는, 네. 네. 조브 발딩엄이 이제 썬더랜드에서 토트넘으로 드디어 오게 되었는데 2030년까지 계약이고 3,300만 유로에 플러스 500만 유로 플러스 세론. 좀 세게 왔어요. 네, 15%로 왔는데, 이게 젊은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진짜 망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게 또 영입 과정에서 상당히 돌문 보드진 측에서 굽신굽신하면서 데려와가지고 돌문 팬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입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데려올 때 좀 온갖 정성을 들여서 데려왔었다 보니, 이제 좀 망하면 정말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뭐 단장도 가서 막 벨링엄 설득하고, 이제 중대장님이죠. 코바치가 직접 편지를 써서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선수를 데려오기에 엄청난 열정을 들였는데, 망해버린다? 이러면은, 정말 감당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쪽이랑도 연결이 있었지만 이 정도 돈이라면 빼는 게 맞고요. 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체르키가 맨시티로 갔고, 뭔가 좀 그거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 뭐 벨링엄은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지만, 영입이 됐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게 체르키 사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이제 벨링엄에 들인 이 가격이 맞나 싶은 거죠. 이럴 거면 그냥 체르키 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쵸. 근데 세르키는 그 겨울에 샀어야 돼요. 사실 뭐 3번의 기회가 있었죠, 올. 여름에도 있었고 겨울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샤인 감독에 대한 좀 원망이 깊어지는 것 같고, 이게 뭐 체르키가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이 선수가 왜 이제 빅클럽이랑 링크가 많이 뜨는지를 보여줬던 좋은 경기력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맨시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젊은 팬들의 배가 아플 것 같아서 로브가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부한테 달린 게 좀 많죠. 조부 말고도 다른 영입들이 있어야겠지만 네. 조부만큼 공을 들이는 영입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부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르트문트 팬들의 민심이 이제 사그라드느냐 더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있죠. 또 뭐 최근에 또 브란트가 논란의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조부 벨링엄이 조금만 잘하면 이제 벨링엄은 이제 잘 가시고 이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좀 사실 이 선수가 막 10번 유형의 선수가 아닌데 뭔가 좀 팀에서 10번 역할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도르트문트의 이제 브란트 말고는 좀
창의적인 패스를 준 선수가 좀 드물기 때문에 이제 벨링엄이 잘해준다면은 뭐 도트문트 입장에서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포지션은. 그래서 이제 조 벨링엄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슈테판 네. 라이너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레드벨 젤츠부르크로 FA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6시즌 동안 뛰고 팀을 떠나게 됐고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 엄청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친데 출신 대비 마지막이 좀 안 좋았다. 그 이유가 또 암에 걸린 게 있기 때문에 아, 맞죠. 중간에. 그러고 이제 폼이 확 죽어버리면서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서도 팔 때 제때 팔지 못하고 결국 FA로 이제 풀게 됐다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림프종 진단을 중간에 받아가지고 이제 23, 24 시즌 그 초반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좀 회복 그 조기에 발견해서 회복 가능성이 높은 병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 입장으로서는 좀 가장 많이 뛰어야 되는 시기에 부상을 당한 거라 개인으로서도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폼이 나락을 가버려서 네, 원래 라이트백에서 라이너가 되게 좋은 선수였는데 갑자기 훅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라이너가 오른쪽 백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짤츠부르크 쪽으로 가게 됐고 이제 네. 케빈 딕스와 얀스 카르스토프가 이제 여름에 합류하는데 뭐 케빈 딕스야 센터백이지만 카르스토프는 제가 알기로 오른쪽도 살짝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케빈 딕스도 이제 자신의 팀인 코펜하겐이었죠. 거기서도 이제 라이트백으로도 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그쪽 이제 대표팀으로 간 선수인데 거기서 또 그렇죠. 라이트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가 아마도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카스토로프 선수는 이제 뭐 한국 기아솔이 나오기도 하는 그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나중에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인도네시아 선수와 한국 선수가 경쟁하는 좀 드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너는 짤츠부르크로 가게 됐다고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제 레온 압둘라후라는 선수가 바젤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호펜하임으로 한 8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로 오게 됐고 스위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고 지금도 뛰고 있고요. 네. 전형적인 분데스리가식 이적이죠. 스위스 리그 짬통 뒤져오기. 그렇죠. 이제 뭐 자카 냄새가 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뭐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 자카랑 뭐 비슷하지는 않고 이제 지금 좋게 얘기하자면 부스케츠 같은 롤이라고 봐야겠죠. 오, 부스케츠. 아, 좋게 얘기하자면 이거 아, 사실 봤는데 이제 길라부기가 아니고 이제 그릴리치랑 비교를 했을 때 아 그릴리치가 나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뭐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선수고 좀 피지컬을 이용해서 타락받고 괜찮게 하고 양발도 잘 쓰고 어쨌든 영입한 이유는 보이는 선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릴리치를 좀 팽하면서까지 얘를 데려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선수이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그릴리치라고 보면 되지, 뭐. 네. 어쨌든 그릴리치는 감독 입장에서 그냥 3백 이제 중앙 스토퍼로 분류해버린 선수 같아서 사실 그냥 더 안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이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1차 볼에서 이미 제외당한 그릴리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게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좀 근데 또- 배치적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페인에선 잘했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미스터리긴 하죠. 그래서, 이제, 레온 압둘라우 선수가 호펜하임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호펜하임도 되게 빠르게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강 길라복이라고, 이 선수 아마 그 길라복이 동생인가? 그럴 건데, 아닌가? 그 이제 포스의 길라보기 네, 아마 맞아요. 혈연 관계인 걸로 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 맞아요, 동생. 동생이군요. 네, 역시 조슈아 그 길라복이. 바스켓 파울
그 장크트 파울리에 원래 임대 신분으로 와 있었는데 이제 랑스로 복귀를 하게 됐고 근데 이 이제 선수 이적 사가가 네, 네, 특이하더라고요. 파울리가 먼저 300만 유로로 원정 영입 옵션을 행사했는데 바로 바이백을 450만 유로 랑스가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웃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복귀를 했고 랑스에 파울리에 작별 인사를 했는데 하지만 선수가 파울리에 달려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울리는 600만 유로 정도에 추정되는 빌라복의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이백이 참 애매하네. 그 권리가 원래 선수가 안 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뭔가 다른 바이백인가? 이 바이백은? 저희가 뭐 계약을 보지 못했으니까 확실하게 단어는 못하겠지만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영입할 때도. 아, 그쵸. 근데 이전에 활약을 해버리니까. 파울리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으니까 네. 이제 랑스도 우리도 한번 긁어봐야겠다. 우리도 한번 가격 두 배로 올려봐 이러면 갑자기 풀로 땡긴 거죠 악셀. 이제 파울리가 만약에 600만 유로를 쓰잖아요. 이제 네. 큰 돈 쓰는 겁니다. 정말 큰 돈 쓰는 거죠. 사실 분데스리가 사실 뭐 저번 시즌까지 2부 했던 클럽에서 600만 유로? 이거 그냥 인생 건 겁니다. 그래서 그 길라보기 선수가 만약에 장크트 파울리로 오게 되면 또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잖아. 그렇죠. 살면서 이런 이적 사가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사실 바이백을 다시 써서 영입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재형 영입 옵션까지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이적사가 같아가지고 너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의 슈퍼스타 르로이 사네 선수의 소식인데 갈라타사라이로 FA로 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정말 얘기가 많았던 선수죠. 뭐 재계약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많았던 선수인데 결국에는 미넨과 재계약을 맺지 않고 터키로 떠났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원래 거의 다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사하비가 아니 우리 돈 더 줘 이래가지고 바로 협상 테이블을 뒤집히면서 아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정도에서 더 올려줄 생각 없으니까 딴 데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스날도 오니까 났다가 또 어디가 났었지? 알 이티아드. 이티아드. 사우디. 유럽 네. 내에서는 어디가 났었죠? 아스날이 뭔가 토트넘도 났었나? 토트넘은 근데 이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텔두 형에 더 근접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네가 링크가 나진 않았죠. 사실 아스날이 제일 가까웠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한 달 전에는 거의 뭐 재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바뀌면서 기류가 바뀌었고 결국에는 이제 토끼로 떠나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사네 선수가 이제 6월 30일까지 계약이니까 클럽 월드컵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이 선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네를 느낄 날이 4경기나 남았다. 근데 또 사진을 찍었으니까 갈라타사라이. 그렇죠. 근데 사진만 찍은 거고 계약상으로는 아직 미넨 선수긴 하죠. 네, 그래가지고 명단에도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포함된다고 하네요. 제가 로이 사네가 이스탄불에 들어간 영상을 봤는데 와 씨. 네. 뭐야 그 공연이 그 차 안에 거기는 네. 거의 진짜 무서운 동네예요. 네, 거기는 진짜예요. 분데스리가 물론 이제 홈염 때문에 진 게 맞긴 하지만 맞아요. 뭐 약간 좀 세가지고 징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벌금3가 2연패했습니다. 저희 프랑크푸르트가. 벌금을 가장 많이 낸 분데스리가 팀 프랑크푸르트. 연대 기여금을 가장 많이 냈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 리그 구단 발전금 같은 거. 그죠. 네. DFL에 아주 돈을 갖다 바치고 있죠 거의. 네, 지분 1등을. 아무튼 이제 뭐 사네 선수 말고도 이제 다른 선수 이제 극호사라 그러죠. 이제 그 선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코망은 사우디 이적에 좀 관심이 있는 것을 알려졌고 이미 그나브리는 또 팀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사실 뭐 미넨의 윙어진이 좀 어떻게 개편이 될지도 궁금하긴 해요. 사실 여기다가 기록은 안 했지만 뭐 니코 윌리엄스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윙어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윙어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니코 윌리엄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윙어가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미래는. 근데 니코 윌리엄스는 약간 특수성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네, 아틀레틱 클루브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빌바오. 네, 그냥 저는 항상 FM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미안했거든요. 항상 가져올 아 때. 이제 좀 얘는 선수 수급도 힘들 텐데 이걸 떼가면 약간 무니아인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기존에 이제 약간 도덕이 없는 느낌. 뭐 니코 윌리엄스도 있고 레앙도 조금 났었죠. 맞아요. 미네에서는 레앙. 제일 타겟이 레앙이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어쨌든 뭐 두 선수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안 데려올 리는 없을 테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네네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마티스텔이 난 이거 네. 데려갈지 몰랐어. 이렇게 데려갈지. 미네에서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6년 계약을 했고 어제자로 떴던 것 같아요. 기존 맞아요. 5,5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이 있지만 이 옵션이 재협상돼서 한 3,500만 플러스 500만으로 이렇게 네. 합상이 타결됐고 임대료가 한 1,000만 유로 정도였다고 하고 테레 이정료가 미네 최고 방출액과 타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기존의 이제 최고 방출액은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받은 이제 5천만 유로였는데 이제 임대료 포함해서 모든 옵션이 전부 달성이 되면은 이 금액과 똑같아지는 거죠. 와 레비와 마티스텔은 취향 차이, 금액 차이. 네. 취향 차이. 아무튼 그 정도로 사실 미넨이 엄청난 수완을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로 토트넘이 야 이걸 사? 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토마스 프랭크가 승인했다니까.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감독이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미 협상이 됐는데 그냥 뭐 받아들인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사실 온지 이틀밖에 안 된 감독인데 근데 마티스텔도 뭐 잘만 하면 터질 것 같은데 참 안 풀리네.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극호사보다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저번 시즌에 조커로 와가지고 좀 골을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텔이 또 그런 잠재성을 생각해 보자면은 영입을 하는 게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번 시즌 이제 쓰임새를 생각해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제 뭐 측면에서 뭔가 이제 텔 선수가 사실 장점이 막 드리블이나 막 빠른 주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팀에서도. 그쵸. 오히려 좀 골을 넣는 역할에 가까운데 뭔가 토트넘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말했던 이제 풋백 발사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스텍이 경질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지만 이 선수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아니면은 이 선수 합계가 너무 실링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 미네는 마티스텔과 이제 리로이 사네를 보내게 됐고 이제 오디론 코스누가 아탈란타로 완전 이적을 가게 됐습니다. 레버쿠젠에서 4년 계약으로 가게 됐고 이적료가 한 2,500만 유로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코스누 선수가 그 의무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못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기 부상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사갈까 했는데 사가더라고. 결국 협상을 그냥 해서. 그리고 포스가 아탈란타로 가게 된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스페리니가 있었으면은 꼭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유리치잖아요. 아탈란타 감독. 네, 유리치. 네, 같은 저 감독이죠. 네. 근데 어떻게 쓸지 참 그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차피 3백 쓰는 양반이라 이제 뭐 코스노 같은 발빠른 센터백 데려갈 거는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냥 뭐 온 김에 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쵸. 아직 그 양반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코스누를 매각을 잘했다 봐야겠죠. 그쵸. 지금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젊은 센터백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FA로. 맞아요.
악셀 타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프랑크푸르트도 노렸었는데 레버쿠젠 쪽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FA이고 2007년생 센터백인데 형이 상당히 좋더라고. 네, 이제 파리 경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체인가 몇 경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좀 07년생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줘서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테나우가 그냥 1군에 바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악셀 타페 선수가 이제 레버쿠젠에 오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케이시 보스라는 선수가 이제 호주 국적의 왼발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본 선수인데 네. 멜버른 빅토리에서 마인츠로 오게 됐고 04년생입니다. 아주 젊은 자원이에요. 이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뜬금포를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좀 리그 내에서 평가가 좋은 선수더라고요. 이제 호주 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인츠가 좀 수비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쪽을 메워줄 수 있는 백업 영입 아니면 주전 영입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K리그에서 분데스리가 직행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당연하죠. 그 호주 리그에서 이제 분데스리가를 직행한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상당히 마인츠가 도박을 하지 않았나. 근데 마인츠 입장에서는 사실 이적료를 크게 쓰는 클럽이 아니고 사실 이제 뭐 홀러바 이런 선수를 쓰는데 돈을 좀 썼기 때문에 수비 영입은 이런 식으로 좀 긁어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리고 뭐 다음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선수가 리키 제이드 존슨이라고 피터보로 유나이티드, 이거 리그 1이죠? 네, 3부 리그. 리그 1에서 장크트 파울리로 이제 분데스리가 1부 리그로 직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좀 특이한 사례죠. 이번 시즌 통상 경기에서 46경기에 11골 3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막 리그를 파괴했다라는 느낌을 안 주거든요. 네, 사실 뭐 3부 리그 득점왕이라 하면 사실 20 몇 골 넣으면은 득점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리그를 파괴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주력도 빠르고 FA인 겸에 그냥 좀 긁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잘 터지면 제이 바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 뭐 그리고 오랜만에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를 복귀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헤르타 베를린의 유스 출신이기도 했던 요르단 포르나리가라는 그 왼발 센터백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좀 분데스리가에서 밀려나서 그 벨기에의 겐트라는 팀에 갔었다가 이제 함부르크가 이번에 승격을 하게 되면서 돈을 좀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는 FA이긴 하지만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괜찮은 영입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물가에 왼발 센터백을 FA로 영입했다는 거는 나름 괜찮은 영입이지 않나. 네, 그리고 뭐 리그 경험도 있는 왼발 센터백이니까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영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르크도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잔류라는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돈을 쓰든 안 쓰든 승격팀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한 시즌에 잔류를 해야 나 뭐 다른 시즌에 좀 더 그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은 함부르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 잔류가 조금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사실 이제 뭐 같이 승격한 팀도 마찬가지로 킬른도 마찬가지로 사실 첫 번째 시즌에 이제 잔류를 해야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하는 게 이제 리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영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셜한 것들 좀 알아봤고 감독 이동에 대해서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감독 선임을 했습니다. 드디어. 스모리스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원래 네스트룹이라는 그 코펜하겐의 감독이 1순위였으나 이제 그 감독이 공개적으로 거절을 하면서 그리고 재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볼프스부르크 쪽에서 아예 틀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한테 발 빠르게 접촉을 해서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이 감독이 그 고에드 이글스 감독이었는데, 이 고에드 이글스를 그 창단 첫 FA컵 우승이죠. 컵 대회.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컵 대회를 60년 만에 우승을 기록하게 했고, 유로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리그 7위로, 리그를 7위로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는데, 이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음, 돌프스부르크 쪽에서 속성 언어 강좌 우리 FM 하면 보내잖아요, 선수들. 네. 그렇죠. 그거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그 독일어 빨리 배우라고. 속성 언어 강좌라는 게 실제 하기는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도 네, 이제 보통 뭐, 가면은 속성 언어 강좌를 구단에서 붙여주더라고요. 사실 뭐, 현지 적응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거든요. 이제 뭐, 사실 탑팀 얘기지만, 이제 아놀드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앞두고 뭐 3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 그리고 사실 테나우가 선임된 것도 뭔가 독일어 같은 거를 잘하니까 좀 그쪽에 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쵸. 분데스리가 감독들을 찾기가 좀 힘든 게, 독어가 좀 수반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음, 뭐, 사실 사비 요즘- 알론소가 아니라 파브레가스도 사실 독일어를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레버쿠젠 물론 이제 뭐 1순위는 파브레가스였겠지만 좀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언어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 시모니스 감독의 볼프스부르크가 출범을 하게 됐어요. 상현 씨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요 감독 전술 스타일이 점유를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게 저희 팀 컬러랑은 약간 맞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전술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저희 팀에는 맞지 않는.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롭게 다시 팀을 꾸며 나간다는 거니까, 리빌딩해 나간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이제 사실 제 브레멘도 그렇고 아웃국도 그렇고 사실 여러 팀들이 좀 체질 개선을 이번 시즌 목표로 삼은 것 같긴 하네요. 감독 선임하는 그런 걸 보니까. 그쵸. 이게 항상 분데스리가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감독이 많이 갈리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번 시즌이 그 시기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도 현재 공석인데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분데스리가 내 감독들은 모두 다 확정이 난 그런 걸로 이제 시즌이 돌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적 루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리안 미리치가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이르츠 이제 리버풀 뭐 중간에 아니, 납치당하지 않은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전딜이라며. 네, 그냥 그만 뭐 언급하겠습니다. 미리치는. 네, 이르츠 이제 좀 가라. 그래서 뭐 이적료 이정료, 예. 1억 파운드. 와, 미쳤다. 1억 파운드. 그래서 이제 사실 유로로 보면은 1억 1,750만 유로. 와, 기가 막히죠, 그냥. 근데 그래서 옵션이 모두 발동될 경우에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 이적료라고 하네요. 근데 이 정도 줄만 해요, 비리츠는. 네, 사실 뭐, 그냥 저희가 뭐, 비르츠 경기를 많이 봤지만, 그냥 차는 게 달라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경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선수.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비리츠. 저는 진짜 얘기하세요, 선생님. 예, 별 얘기는 아닌데 작년에 비르츠 보면서 진짜 요 10번 자리에는 비르츠 만한 선수가 전 세계를 봐도 이만한 선수 없겠다 싶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 정도면은 진짜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르츠 선수는 이제 리버풀로 가게 됐고, 제발 그 다음 주엔 언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제가 가라. 좀 생각이 비르츠, 교란종 빨리 좀 가라. 비르츠 처음에 이제 민현이랑 뭐 여러 네. 가지 팀 얘기 나올 때, 네. 최대한 리그 밖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리그 밖으로 가게 됐어요. 네. 좀 생태계 교란종이었는데 좀 떠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팀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다행이다. 미넨에서 봤으면 좀 끔찍할 뻔했다. 사실 미넨에 이제 간다고 하면은 무시할라 비루치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쵸.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면은 못 어, 막으니까. 아니 이선이 올리스에 비루치 무시하려면 이거 그냥 미넨이 5년 독주하거든요. 그래서 미넨 팬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이제 다른 분데스리가 팀 팬 입장에서는 리그 정상화다. 정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리버풀에서 잘하길 빕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르츠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감독님, 이제 올레 베르너 감독 선임에 근접한 라이프치히입니다. 이제 전 브레멘 감독이었던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 근접을 했고, 브레멘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으나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이후로 브레멘에서 잘랐죠. 그래서 그렇죠. 계약상으로는 묶여 있는 형태여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선임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상금이 보니까 제가 여기다 1에서 3이라 써놨는데 사실 600만 유로 정도라고요. 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더라고. 그 아디에이터가 7.5였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되게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돈을 꽤 쓰면서 감독을 선임하게 됐다. 근데 근데 사실 이제 라이프치히가 1순위 후보가 베르너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사실 파브레가스가 거의 파브레가스도 그렇고 네, 글라스너도 거의 글라스너가 그 둘 중에 한 명을 원했었죠. 네, 근데 이제 두 팀이 두 명이 나름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오지 못했잖아요. 사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을 우승해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파브레가스는 코모 구단 측에서 막은 거고, 그쵸. 그래서 오지 못해서 그리고 또 이제 네스토록도 3순위급이었는데 사실 오지 못한 거고,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좀 이제 마지막에 베르너가 남으니까 좀 찔러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플랜 B거든요. D도 아니고 저는 한 EF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리고 이게 네. 올리베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맞아요. 원래 이제 브레멘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플랜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 라이프치히도 감독 선임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분데스리가가 모든 감독들이 그 다 선임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좀, 라이프치히가 이제 베르너를 선임을 하면 좀 그쪽 축구가 좀 기대되긴 또 합니다. 사실 브레멘에서 보여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좀 복병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베르너 감독이 선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이노 기텐스 이 정도 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dortmund 슈퍼스타. 네.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나오진 않은 걸로 봐서는 그냥 구두 협의인 것 같아요. 기성세 선수와. 그래서 첼시가 이제 초반에 3,500만 유로를 제시했는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6천만 유로 이상을 요구를 했고 이후 5천만 유로에 상황된 제안을 했지만 도르트문트가 한 번 더 찼죠. 그렇죠. 그래서 첼시가 좀 질렸다고 해요. 아니, 맞아? 이러고. 그래서 dortmund 팬들도 좀 의아하던데. 이 정도면 좀 팔지. 그래서 이제 클럽 월드컵 전에 합류시키는 게 원래 첼시의 플랜이었는데 이게 플랜이 빠그라지면서 결렬이 됐고
기텐스가 도르트문트 클럽 월드컵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집중하고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네, 사람 마음은 이적하고 싶겠죠. 사실 후반기에는 사실 기튼스 선수가 거의 명단에서 제일다시피 할 정도의 중요도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직 그냥 아직 첼시가 발은 안 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클럽 월드컵 그러면 이후에 합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상향된 이적료를 제안을 할지, 아니면 이제 크롤 합류전이 못 되었으니 그냥 뭐 비슷한 이적료를 또 한 번 찔러볼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계속 이적설이 날 것 같은 기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튼스 얘기를 해봤고 이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브루카르트 선수의 이적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브루카르트 선수가 빌트에서 나온 소식으로는 오직 프랑크푸르트 행만을 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개인 합의는 이미 완료가 됐고 구단 합의만 남긴 상태인데 이게 뭐 ITK 얘기를 조금 뭐 하기 싫은데 조금 빌리자면 이미 다 됐대요. 그래서 그 유니폼 나올 때 맞춰서 그 오피셜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또 빅터 프로홀트라는 이제 코펜하겐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크레세가 직접 구단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선수도 프랑크푸르트행을 너무너무 원하고 있다. 그린라이트 이미 켰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영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구단 간 협의가 아직 순조롭지 않다고 해요. 이쪽에서 2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하는데 크레세가 누굽니까? 또 깎기의 귀지 아닙니까? 이제 또 깎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프로이트가 깨지면 또 아틴가나라는 선수가 이제 랭스에 있거든요. 근데 랭스가 이번에 그 리그2로 강등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1,000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프로이트가 잘못되면 그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이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메인 뭔가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 네, 더 프랑크푸르트 얘기는 아니고 그 코펜하겐 자꾸 얘기해가지고 호펜하임에서 마치노 포키라는 센터백 이 선수 아마 왼발 센터백이거든요. 그 미니 영상 일러죠.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식도 조금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테오 모리타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라카가 지금 여러 구단이랑 링크가 나 있는데 특히 밀란이랑 지금 좀 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레버쿠젠도 구체적인 이적 조건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사리를 레버쿠젠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또 레버쿠젠 이제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좀 여러 팀들이 주목하고 있는 매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빅리그에서 좀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메인 이슈 이건 메인 이슈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뭐 사실 저희 밥줄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다룰 때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게 사실 저희 아무래도 한국 선수이니만큼,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미네랄 사정에 대해서 깊이 아시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분데스리가를 풀 시즌을 다 보는 입장이고, 적어도 미넨 경기를 뭐, 좋아하는 팀들이랑 같은 두 경기는 무조건 보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몇 경기 더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리고 또, 네, 저희는 독일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네, 번역도 하고 번역을 해서도 보고 그 현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가 조금 그 한국에서는 이제 미넨이 너무 싸가지 없는 구단이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건 맞긴 상도덕이 하죠. 없는 구단, 상도덕이 없는 구단처럼 이제 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분명해진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다음 시즌 거치인데요. 이제 사우디 이적 설도 있었고요. 알라스를 이제 PSG 에이전트 접촉도 설도 있었고 AC 밀란이 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에베 단장이 요즘 참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죠.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건강에 위험에 빠뜨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내로 훈련을 재개하고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우파메카노와 타니시치, 히토와 경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수비적으로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미네나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러한데 우선은 클럽 월드컵 명단에 등록이 됐지만은 아킬레스건 부상을 안고 있어서 출전 여부는 아예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바로 이날이라는 7월쯤에 이제 부상 복귀할 걸로 나오는데 사실 클럽 월드컵이 이제 7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굳이 솔직히 위에서 출전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클럽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오는 좀 대형 이벤트고 선수 입장에서는 좀 뛰고 싶을 수 있겠지만 굳이 또 몸을 갈아서면서까지 이거를 뛰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아, 그렇죠.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몸 상태를 좀 100%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게 선수 본인, 팀 전체에 있어서도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본인의 가치 평가에도 이제 몸을 100%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는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저도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클럽 월드컵이 우승을 하면 좋지만, 물론 좋지만, 그렇게 돈은 겁나 많이 주니까. 네. 네. 물론, 근데 선수의 영예고 뭐 이런 건 좋지만, 어쨌든 선수가 뭐 이게, 우리가 FM도 아니고 이거, 막 부상 당해서 막 하루 지나면 게이지 채워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쨌든 선수도 이제 닳고 막 그런 소모제다 보니까 몸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해서 뛸 대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게 에벨의 인터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다만, 저희가 지난 시즌 미넨의 부상 병동을 알잖아요. 네. 김민재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뛰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해리케인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제 김재 선수가 사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수인 건 맞아요. 미넨 입장에서. 이제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좀 보여주고 그 금액과 그 주급을 데리고 데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비교해서 활약이 좀 미진한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클럽 입장에서는 좀 이런 선수 말고 좀 다른 선수를 데려오고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제 김 선수가 저는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시즌은. 사실 이제 다른 선수가 다 부상당한 입장에서 좀 그나마 좀 몸에 좀 부상이 많았지만 건강하고 뛸 수 있는 상태였던 김준수 선수가 좀 혹사당한 점은 좀 저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김 선수가 좋은 가치 평가를 받으면 나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시즌 더 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 그쵸. 아무래도 미네라는 팀이 워낙 대단한 팀이기도 하고, 네. 또,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해서 주전자를 먹으면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독보응, 애국심 같은 게 좀 타오르기도 하니까요.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한국 민심은 또 독일의 인종차별에 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냥 또, 네. 예, 그냥 그 부당 억가가 너무 심했어요. 그 팀에. 그래서 뛸 수밖에 없었다. 그게 잘못된 것도 맞고 맞는데 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니까 김민재 혹다시키고 이제 폼 떨어지니까 이제 매각하려고 행하는,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판매 대상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판다고 하니까. 네. 사실, 다만 미래는 사실 그동안 그런 스탠스긴 했어요.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맨유로 떠난 데리트 선수도 사실 그 전 시즌에 못했다고 생각하는 활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 입장에서 이제 맨유가 좋은 제안을 하니까 미네 입장에서는 그럼 팔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선수였고 데이리트도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또 미네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어쨌든 미네 입장은 그쵸. 미네는 사실 독일 리그 내에서 가장 치상의 구단이고 사실 미네 입장에서는 이제 타 선수를 FA로 영입한 것처럼 보았듯 모든 선수가 가길 원하는 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네 입장에서는 뭐 같이 맞으면 팔지 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인종차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그쵸.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가장 크죠. 네, 바라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김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뭐 시즌이 된 것 같긴 하네요. 예. 김민재 선수가 좀 개개인으로서도 팀적으로서도 잘 풀리는 또 이번 시즌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